당신의 눈앞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비극을 막으려는 시도가 최악의 악몽이 됩니다. 부당하게 누명을 쓴 그녀는 위험한 음모의 중심으로 끌려갑니다. 진실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지만 그것을 밝히는 데에는 그녀의 생명이 걸릴 수 있습니다. 태양이 뜨기도 전에 김미래는 눈을 떴다. 젖은 골판지가 몸 아래에서 느껴졌다. 17살의 그녀의 주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건물 처마 밑이었다. 거울 같은 고층 빌딩들과 그녀의 현실 사이의 대비는 더할 나위 없었다. 임원들이 수입차를 타고 도착하기 시작할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임시 담요를 접었다. 그것은 모퉁이에서 아침 식사를 파는 박할머니가 준 선물이었다. 잘 잤니, 아가? 박할머니의 익숙한 목소리가 길 건너에서 들려왔다. 김미래는 미소를 지으며 긴 검은 머리를 최대한 단정하게 정리했다. 이것은 그녀의 아침 의식이었다. 박할머니의 수레를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대가로 따뜻한 커피와 버터 바른 빵을 받는 것. 할머니는 제 수호 천사예요.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불며 대답했다. 맨발은 이미 아스팔트에 굳은 살이 박혔지만 그것이 도시의 발레리나처럼 움직이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미래가 박할머니를 돕는 동안 그녀의 작은 그룹이 모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운명이 가족을 빼앗아간 그녀처럼 5명의 청소년들이었다. 신호등에서 저글링으로 동전을 모으는데 능숙한 15살의 이준호, 도심의 모든 골목과 은신처를 알고 있는 13살 쌍둥이 자매 윤서와 유나, 그리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12살의 막내 김태현이었다. 오늘은 사람들이 많을 거야. 준호가 알록달록한 공을 들고 와서 말했다. 그 고급 레스토랑 한강뷰에서 행사가 있대. 기업인들이 많이 올 거래. 미래는 눈썹을 찌푸렸다. 한강뷰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차없이 쫓아내는 엄격한 경비원들로 유명했다. 하지만 그곳은 또한 감시를 피해 들어갈 수 있다면 가장 후한 팁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우리 똑똑하게 행동해야 해. 그녀는 다른 아이들에게 경고했다. 말썽 부리지 말고 공연과 친절함만 보여주자. 아침은 여느 때와 같이 흘러갔다. 미래는 모성 본능과 생존 전략을 섞어 작은 그룹을 조율했다. 그녀는 언제 장소를 옮겨야 하는지, 다른 거리의 무리들과 어떻게 문제를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오후 초반, 무언가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우아한 여성이 한강뷰 앞에서 메르세데스에서 내렸다. 인위적인 미소 아래 감춰진 긴장감, 그녀의 몸짓에서 무언가가 미래의 날카로운 직감을 자극했다. 거리에서의 수년간의 경험으로 그녀는 사람들을 책처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속삭였다. 뭔가 이상해. 그 여자는 유명한 사업가 강태우의 아내인 이수진이었다. 미래는 그때 이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 순간은 그녀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시작점이 될 것이었다. 그녀가 지켜보는 동안 이수진은 레스토랑 입구에서 몇몇 사람들을 열렬히 맞이했다. 그녀의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고 그녀의 불안한 손은 계속해서 명품 가방을 만지작거렸다. 가까이 가보자. 미래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결심했다. 준호야, 너랑 쌍둥이는 앞에서 공연해. 태현이랑 나는 뒤쪽을 돌아볼게. 그녀는 그 수수께끼 같은 여자를 조사하기로 한 결정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음모의 중심에 그녀를 놓게 될 줄은 몰랐다. 운명은 때때로 우리의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을 선택한다. 미래는 지역교회에서 기부받은 크기가 좀 큰 티셔츠를 정리했다. 그녀의 눈은 항상 주에 깊게 한강뷰의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큰 기회와 가장 큰 위험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배웠다. 태현아, 내 옆에 있어. 그녀는 소년에게 지시했고 그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사이에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거리 생활은 눈빛과 미묘한 제스처로 이루어진 그들만의 언어를 만들어냈다. 오후에 태양이 서서히 내려가며 빌딩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미래는 전략적으로 레스토랑 뒤쪽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았다. 그녀의 직감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외치고 있었고 그녀는 그 6번째 감각을 믿기로 했다. 그것은 그녀를 여러 번 살려냈던 감각이었다.
한강뷰는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그곳은 서울의 중심부에서 권력과 지위의 상징이었다. 세심하게 관리된 정원과 이탈리아 대리석으로 된 외관은 미래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리의 현실과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거대한 창문을 통해 그녀는 완벽한 유니폼을 입은 웨이터들이 정교한 요리를 서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이 한 끼 식사에 쓰는 돈은 미래와 그녀의 그룹이 몇 달 동안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었다. 이수진은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메인홀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미래가 여전히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 미소로 지인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소녀는 레스토랑 뒤쪽에서 모든 것을 관찰했다. 거대한 유리창은 내부를 특별히 잘 볼 수 있게 해주었다. 미래 언니 저것 봐. 태현이가 수상한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가리키며 속삭였다. 이수진이 주방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누구든 간에 손님으로서는 이례적인 행동이었다. 더 이상한 것은 그녀의 자세였다.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 계속해서 어깨 너머를 확인하고 있었다. 뭔가 잘못됐어. 미래가 중얼거렸다. 그녀의 본능은 최고조로 경계하고 있었다. 거리에서 살아온 수년간의 경험으로 그녀는 누군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려고 할 때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주방 창문을 통해 그들은 이수진이 직원 중 한 명과 대화하는 것을 보았다. 키가 크고 마른 남자였는데 그녀의 존재에 불편해 보였다. 그녀는 그에게 뭔가를 건넸다. 봉투였는데 그것은 재빨리 직원의 유니폼 주머니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고급스러운 차 한 대가 레스토랑 앞에 주차했다. 강태우, 위압적인 존재감이지만 부드러운 눈을 가진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미래는 즉시 그의 도착으로 직원들이 긴장하며 움직이는 것을 눈치챘다. 태현아, 가서 준호랑 애들을 불러와. 미래가 지시했다. 여기서 뭔가 매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소년이 달려가는 동안 그녀는 계속 지켜보았다. 이수진이 주방에서 서둘러 나왔고 남편을 만났을 때 그녀의 얼굴은 거짓된 놀람의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포옹은 기계적이고 연습된 것 같았다. 강태우는 창가 근처에 그의 단골 테이블로 안내되었다. 미래가 있는 창문 바로 앞이었다. 그녀는 그의 표정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눈의 피로함,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 주변의 소란함에 무관심한 채 이수진과 대화를 나눴던 웨이터가 손에 봉투를 들고 다가왔다. 강 사장님, 긴급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미래는 강태우가 봉투를 열고 내용물을 읽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이 표정이 바뀌었다. 그것은 서류였다. 그녀는 정확히 무엇인지 볼 수 없었지만 사업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수진은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 더욱 뚜렷해졌고 거의 승리에 찬 듯했다. 미래는 그 표정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거리에서 성공적으로 사기를 친 사람들의 얼굴에서 보던 것과 같았다. 그를 경고할 방법이 있어야 해. 미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거리의 소녀가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가 중 한 명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 준호가 쌍둥이와 함께 돌아왔고 미래는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다.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야 해. 그녀가 말했다.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경비원들이 윤서가 걱정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우리의 공연을 주의를 분산시키는 데 사용할 거야. 미래가 설명했다. 준호야, 너랑 쌍둥이는 앞에서 공연을 시작해. 경비원들이 주의가 분산되면 내가 들어갈게. 계획은 위험했지만 미래는 부당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누구도 그녀를 믿지 않을지라도, 쫓겨나거나 더 나쁜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녀의 양심은 침묵을 허용하지 않았다. 나를 믿어? 그녀가 친구들에게 물었고 그들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작은 그룹은 그녀의 가족이었고 가족은 서로를 보호하고 지지하며 무조건적으로 신뢰한다. 태양이 지기 시작하며 한강뷰의 창문을 통해 황금빛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미래는 자신이 인생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떤 결정들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려져야만 한다. 준호의 컬러풀한 공쇼는 정확히 오후 6시 30분에 시작되었다. 쌍둥이 윤서와 유나는 냄비 뚜껑을 즉흥적인 타악기로 변형시켜 놀랍도록 조화로운 멜로디를 만들어내며 음악적 기반을 제공했다. 예상대로
한강뷰 입구에 작은 군중이 모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몇몇 경비원들도 매력적인 공연에 저항하지 못했다. 미래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다. 관중들이 준호의 특히 인상적인 트릭에 열광적으로 박수를 칠 때 그녀는 조용히 레스토랑의 옆문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거리에서 살아온 수년간의 경험으로 그녀는 주위가 산만한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움직일 수 있었다. 한강뷰의 내부는 가까이서 보니 더욱 인상적이었다. 이탈리아 대리석 바닥이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빛을 반사하며 마치 영화에서 나온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미래는 맨발과 낡은 옷을 입은 채 불편함을 느꼈지만 결연한 눈빛을 유지했다. 강태우는 여전히 그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이제는 양복을 입은 두 남자와 함께였다. 그들은 서류 더미를 놓고 열심히 손짓하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걱정스러워 보였고 가끔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는 모습에서 분명한 고뇌가 드러났다. 이수진은 마치 자신의 무대인 것처럼 홀을 돌아다니며 겉보기에 우연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여러 테이블에 들렀다. 미래는 그녀가 항상 남편의 테이블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의 불안이 커질 때마다 그녀의 미소도 커졌다. 실례합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권위적인 목소리가 그녀 뒤에서 들렸다. 매니저가 겨우 감춘 경멸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제발요. 강 사장님과 얘기해야 해요. 미래가 설명하려 했지만 남자는 이미 경비원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여러분, 침입자가 있습니다. 매니저가 발표했고 손님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비난의 눈초리를 끌었다. 미래는 밖으로 끌려나가기 전에 몇 초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필사적인 충동으로 그녀는 강태우의 테이블을 향해 달려갔다. 강 사장님, 그 서류들은 가짜예요, 사모님이. 그녀가 소리치기 시작했지만 두 명의 경비원이 그녀의 팔을 잡아 제지했다. 전체 홀이 멈췄다. 강태우는 서류에서 눈을 들어 미래의 결연한 눈빛과 마주쳤다. 잠시 동안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지나갔다. 연결 무언의 이해. 잠깐 강태우의 무거운 목소리가 홀에 울렸다. 소녀를 놓아주세요. 경비원들은 망설였고 눈에 띄게 창백해진 이수진을 바라보았다. 소녀를 놓으라고 했습니다. 강태우가 이제는 의심할 여지 없는 권위를 담아 반복했다. 미래는 풀려났고 그녀의 맨발이 다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았다. 레스토랑의 침묵은 절대적이었고 모든 시선이 이 믿기 힘든 장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리 오거라 소녀야. 강태우가 그의 테이블에 빈 의자를 가리키며 불렀다. 네가 할 말을 듣고 싶구나. 이수진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태우 여보, 진지하게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녀는 그저 중요한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일 뿐이요. 강태우가 말을 마쳤다. 그의 눈은 여전히 미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앉아주겠나. 미래는 테이블로 걸어갔다. 주변의 속삭임과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가 목격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미래가 말을 할수록 그녀는 주변의 반응을 관찰했다. 강태우는 점점 더 생각에 잠기는 듯했고 양복을 입은 남자들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으며 이수진은 그동안 조심스럽게 유지해온 통제력을 잃어가는 것 같았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이수진이 마침내 폭발했다. 당신은 자기 아내의 말 대신 거리의 소녀 말을 믿을 건가요? 강태우는 손을 들어 그녀를 조용히 시켰다. 지금 이 순간 난 모든 버전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요. 왜냐하면 뭔가가 나에게 말해주고 있어. 이 젊은 여성이 그는 미래를 직접 바라보며 말했다.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말이요. 그 순간 미래는 자신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좋든 나쁘든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운명이 그녀의 손에 진실을 위해 싸울 기회를 비록 그것이 권력 있는 사람들과 맞서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주었다. 밖에서는 그녀의 친구들이 여전히 공연을 계속하고 있었다. 레스토랑 내부에서 펼쳐지는 드라마를 전혀 모른 채 하지만 곧 아주 곧 그들 모두 이 특별한 밤의 영향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한강뷰는 보통 우아한 대화와 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긴장된 침묵에 빠져 있었다. 미래는 강태우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수십 개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지는 무게를 느꼈다. 그녀의 거친 손은 불편한 웨이터가 가져다 준 물잔을 꽉 쥐고 있었다. 계속해 강태우가 격려했다.
그의 눈에는 진실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정확히 무엇을 보았는지 말해보거라. 미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생각을 정리했다. 사모님이 웨이터에게 봉투를 건네는 걸 봤어요. 그녀는 시작했다. 지금은 기둥 사이로 사라지고 싶어 하는 것 같은 직원을 조심스럽게 가리키며 그 다음 그 서류들이 마치 긴급 우편물인 것처럼 사장님께 전달됐어요. 강태우는 눈살을 찌푸리며 다시 한번 앞에 놓인 서류들을 살펴보았다. 그것들은 겉보기에 합법적인 계약서들로 그의 회사에 심각한 불법 행위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문서들이었다. 수년간의 정직한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종류의 것들이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수진이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다. 태우, 당신 이 젊은이의 말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요. 그녀는 여기 와서 말할 이유가 전혀 없죠. 강태우가 말을 마쳤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사실 그녀는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위험을 감수했소. 미래는 강태우가 테이블에 있던 양복 입은 남자들 중 한 명에게 눈짓하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는 즉시 일어나 긴장한 웨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직원은 자신이 궁지에 몰린 것을 보고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강 사장님, 웨이터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다니 다행이군요. 강태우가 대답했다. 여전히 침착한 어조를 유지하며. 지금 시작하시죠. 레스토랑 전체가 마치 연극을 보는 것처럼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수진은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수를 두려했다. 태우 여보, 이건 분명히 갈취 시도예요. 그녀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소녀는 아마도 우리 경쟁사를 위해 일하고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순간 미래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심지어 자신조차도 그녀가 알지 못했던 침착함으로 그녀는 직접 이수진에게 말을 걸었다. 사모님은 오른손 약지에 사파이어 반지를 끼고 계세요. 웨이터에게 봉투를 건넬 때 그 보석이 주방 불빛에 반사됐어요. 사모님이 그의 귀에 뭔가를 속삭이고 그가 봉투를 유니폼 왼쪽 주머니에 넣는 순간을 정확히 봤어요. 그 뒤를 이은 침묵은 귀가 멍할 정도였다. 강태우는 이수진의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바라보았다. 지어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었다. 게다가 미래가 계속했다. 그녀의 자신감이 커지고 있었다. 사모님은 강 사장님이 도착하기 전에 시계를 3번이나 확인하셨어요. 사장님이 가장 취약할 때인 저녁 식사 중에 서류가 전달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이수진은 와인잔을 떨어뜨렸고 붉은 액체가 순백의 식탁보 위에 죄책감의 얼룩처럼 퍼져나갔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의 우월감의 가면에서 이제는 순수한 공포를 보여주고 있었다. 강태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은 아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수진, 우리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소.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안 되겠소. 미래에게로 돌아서며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너에게는 젊은이여 단순한 감사 이상의 것을 빚졌구나. 미래는 볼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인정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고 특히 그렇게 중요한 사람으로부터는 더욱 그랬다. 그녀의 생각은 밖에 있는 친구들에게로 날아갔다. 태현, 준호, 쌍둥이들, 골판지 위에서 잠들었던 모든 밤들, 그리고 관대한 아침 식사를 제공했던 박할머니에게로. 아무것도 빚지지 않으셨어요, 사장님. 그녀가 대답했다. 거리가 가르쳐준 존엄성으로.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강태우는 미소 지었다. 그의 지친 눈을 밝히는 진실된 미소였다. 때때로 그가 말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희귀한 재능이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한강 뷰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수진은 대화 중에 조용히 사라졌지만 미래는 이 이야기가 끝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았다. 사실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밤이 서울을 덮을 때 미래는 자신이 고급 BMW의 뒷좌석에 앉아 강태우 옆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와 그녀의 낡은 옷 사이에 대조는 더할 나위 없었다. 짙은 유리를 통해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도시의 불빛들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내 친구들, 강태우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너는 그룹이 있다고 했지.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에게 돌아가야 해요. 그들은 제 가족이에요. 강태우는 이해하듯 미소 지었다. 운전기사가 이미 그들을 모두 데리러 갔단다. 너희를 떼어놓지 않을 거야, 안심해. 차는 서울의 고급 주거지역인 청담동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미래는 그 지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멀리서 웅장한 저택들을 바라본 것 외에는 이제 그녀는 그중 하나에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강 사장님, 미래가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우선 그가 대답했다. 너와 내 친구들에게 안전하게 잠잘 곳을 제공할 거야. 그리고 내일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거다. 너는 오늘 내 회사뿐만 아니라 수년간의 정직한 노력을 구했어. 차가 웅장한 대문 앞에 멈췄다. 저택으로 들어서자 미래는 말문이 막혔다. 정원은 그녀가 자주 잠들던 공원보다 더 컸고 중앙에는 조명이 비치는 분수대가 있었다. 거대한 창문과 웅장한 건축 양식을 가진 저택은 마치 꿈에서 나온 것 같았다. 입구에서 중년의 여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분은 김 여사, 우리 가정부야. 강태우가 소개했다. 그녀가 너희를 돌봐줄 거다. 김 여사는 어렴풋이 박할머니를 연상시키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리 오렴, 아가야. 따뜻한 목욕과 깨끗한 옷을 준비하자. 미래가 대답하기도 전에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렸다. 준호, 태현, 그리고 쌍둥이들이 다른 차에서 내리고 있었고 저택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다. 미래야, 태현이 소리쳤다. 그녀를 향해 달려오며 믿기지 않을 거야. 운전기사 아저씨가 우리를 우주선 같은 채 태워왔어. 그룹이 모였고 경이롭고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거리의 아이들이었고 갑작스러운 호의와 친절을 의심하는 데 익숙했다. 배고프겠구나, 김 여사가 말했다.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단다. 거대한 저택의 주방에서 다섯 친구들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따뜻한 수프, 신선한 빵, 과일, 심지어 디저트까지 있었다. 미래는 친구들이 열심히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항상 지키려 노력했던 예의 범절을 유지하면서 내일 문가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강태우가 말했다. 우리는 너희 모두를 위한 서류 작업을 시작할 거야. 학교 의료 지원 필요한 모든 것을 말이야. 미래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았다. 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강태우가 테이블에 다가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왜냐하면 너는 오늘 나에게 진실성이 은행 계좌나 주소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야. 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어. 그건 어떤 재산보다도 더 가치 있는 거야. 그날 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 그룹은 진짜 침대에서 잠을 잤다. 부드러운 이불과 향기로운 베개를 덮고 미래는 자신의 방에서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며 몇 시간 만에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그녀는 멀리 도시의 불빛을 볼 수 있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박할머니는 아마도 또 다른 근무일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미래는 자신의 뿌리를 아무도 돕지 않았을 때 그녀를 도왔던 사람들을 잊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눈물을 머금은 차에 쌍둥이 중 하나인 윤서였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언니. 그녀가 속삭였다. 이 모든 게 꿈이었다는 걸 알고 깨어날까봐 두려워요. 미래는 침대에 자리를 내주었고 곧 윤서가 그녀 옆에 몸을 웅크렸다. 거리에서 추운 밤을 보낼 때처럼. 꿈이 아니야.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설사 꿈이라 해도 우리는 계속 함께 있을 거야. 강씨 저택에서의 첫 주는 감정과 발견의 롤러코스터였다. 미래와 그녀의 그룹은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과 완전히 다른 현실에 적응해야 했다. 적절하게 수저를 사용하거나 호화로운 욕실에서 목욕을 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행동들이 매일 작은 모험으로 변했다. 김 여사는 인내심 있고 사랑 넘치는 멘토임이 밝혀졌다. 그녀는 새로운 삶의 습관을 부드럽게 가르쳤고 결코 그들의 출신 때문에 그들을 얕보지 않았다. 너희들은 마치 원석과 같아. 그녀는 식탁에서 태현의 자세를 바로잡아주며 말했다. 단지 약간의 다듬음만 필요할 뿐이야. 쌍둥이 윤서와 유나는 특히 김 여사의 보살핌 아래 꽃을 피웠다. 그들은 거실의 피아노를 소개받았을 때 자연스러운 음악적 재능을 발견했다. 그들의 즉흥 멜로디가 저택을 가득 채웠고 새롭게 배운 기술과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거리의 리듬을 섞어 연주했다. 준호는 한편 공부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강태우는 그들 모두를 위해 개인 교사를 고용했고 결국 정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한때 신호등에서 저글링을 하던 소녀는 이제 수학책을 같은 열정으로 탐독하고 있었다. 미래 누나 봤어? 어느 아침 태현이 다른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서재로 들어오며 물었다. 미래는 거리에서 그랬던 것처럼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다. 하지만 이제는 생존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대신 저택의 정원을 걸으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날 아침, 특히 그녀는 분수대 근처에 앉아 물에 비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때때로 이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그녀는 아침 산책 중 그녀를 발견한 강태우에게 고백했다. 재미있는 건 말이야. 그가 대답하며 그녀 옆에 앉았다. 바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네가 이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 진정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좀처럼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지. 미래는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다. 이수진 사모님은요? 무슨 소식 있나요? 강태우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한강뷰에서의 사건 이후 이수진은 회사의 중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사라졌다. 수사는 진행 중이었지만 그녀는 도주를 철저히 계획한 것 같았다. 그녀는 결국 나타날 거야, 그가 말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나타나기 마련이지. 하지만 지금 우리에겐 더 중요한 일들이 있어. 강태우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미래에게 건넸다. 안에는 공식 문서들이 있었다.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증, 그녀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모든 것들이었다. 이제 너는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야, 그가 설명했다. 그리고 너와 상의하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어. 미래는 경외심을 느끼며 문서들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 인쇄된 그녀의 이름을 따라갔다. 내가 만들고 있는 재단에서 네가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었으면 해. 강태우가 계속했다. 거리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단체야. 이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를 이해하는데 너만큼 적합한 사람은 없을 거야. 미래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저는 경험이 없어요. 재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걸요. 넌 수년간 거리에서 아이들의 그룹을 관리하며 모두를 살아있고 단결되게 유지했잖아. 그건 많은 임원들보다 더 많은 관리 경험이야. 강태우가 미소 지었다. 게다가 넌 배울 거야. 이미 너를 위한 특별 과정에 등록해놨어. 미래가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태양은 이미 높이 떠 있었다. 그녀는 친구들이 공부방에서 각자의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태현이 글씨 연습을 하고 있었고 그의 혀가 집중하느라 입 모서리로 나와 있었다. 쌍둥이들은 역사책을 나눠보며 열정적으로 속삭이고 있었다. 준호는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고 답을 찾을 때마다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어디 갔었어? 윤서가 책에서 눈을 들며 물었다. 미래는 미소 지으며 그들과 함께 앉았다. 미래를 계획하고 왔어. 그녀는 간단히 대답하며 자신의 공부 자료를 집어들었다. 강태우의 저택은 처음에는 그들에게 외계 행성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진정한 집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물질적인 사치나 편안함 때문이 아니라 매일 커져가는 소속감 때문이었다. 3개월이 지나고 강태우의 저택에 도착한 이후 미래는 몇 주 동안 계획해온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박할머니를 방문하는 것. 단정하지만 잘 관리된 옷을 입고 그녀는 한때 너무나 익숙했던 강남의 거리를 걸었다. 매 걸음마다 그녀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멀리서 그녀는 익숙한 커피 수레를 보았다. 색이 바랜 페인트와 파란 파라솔이 그대로였다. 박할머니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항상 그랬듯이 이른 아침 노동자들에게 커피와 버터 바른 빵을 대접하고 있었다. 박할머니, 미래가 불렀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노부인은 돌아섰고 소녀를 알아보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다. 성모 마리아여, 미래야 정말 너구나. 두 사람은 오랫동안 포옹했고 눈물이 부끄러움 없이 흘렀다.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걱정했단다, 아가야. 그렇게 갑자기 사라져버리다니. 미래는 한강뷰에서의 사건부터 저택에서의 새로운 삶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박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것을 듣고 있었고 가끔 십자가를 그었다. 그리고 할머니께 제안을 드리러 왔어요. 미래가 말을 마쳤다. 강 사장님이 노숙자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만들고 계세요. 할머니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셨으면 해요. 나? 하지만 커피 파는 늙은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니?
할머니는 우리가 거리에 있을 때 유일하게 우리를 인간답게 대해 주셨어요. 여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알고 계시고 그들의 이야기와 필요한 것들을 아세요. 그건 어떤 학위보다도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검은색 차 한 대가 길 건너편에 조용히 주차했다. 미래는 유리창 반사를 통해 그것을 알아챘지만 모른 척했다. 그녀의 거리 본능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미래야. 박할머니도 차를 눈치채고 속삭였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알아요. 그녀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강 사장님이 저를 보호하라고 보낸 경호원들이에요. 이수진 사모님이 사라진 이후로 그분이 매우 조심스러워지셨거든요.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래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깊이 생각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경호원이 있고 개인 교사에게 배우고 있으며 재단 설립을 돕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거리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그녀의 현실이었던 그 세계와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태현이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을 준호가 돕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쌍둥이들은 피아노를 연습하고 있었고 그들의 멜로디가 저택을 생기 있게 만들었다. 김 여사는 부엌에서 음악에 맞춰 흥얼거리며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미래야! 강태우가 서재에서 그녀를 불렀다. 잠깐 이리 와볼래? 그녀가 우아한 방에 들어서자 즉시 그의 진지한 표정을 알아차렸다. 책상 위에는 사설탐정의 로고가 있는 폴더가 놓여 있었다. 이수진을 찾았어.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녀는 유럽에 있어. 우리 경쟁사와 훔친 서류를 거래하려 하고 있어. 미래는 앉아서 정보를 처리했다. 그녀가 돌아올까요? 아마도. 강태우가 대답했다. 그의 회색 머리를 쓸어 넘기며. 그리고 돌아오면 복수하려 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재단 계획을 서둘러야 해. 우리가 더 확고히 자리 잡을수록 그녀가 우리를 해치기는 더 어려워질 거야. 그날 저녁 식사 동안 미래는 그녀의 임시 가족을 관찰했다. 준호는 특히 어려웠던 수학 문제를 해결한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들려주고 있었다. 쌍둥이들은 다가오는 피아노 연주회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다. 태현은 자랑스럽게 우수한 성적의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었다. 김 여사가 디저트를 서빙하는 동안 미래는 마침내 박할머니에 대한 소식을 공유했다. 할머니가 수락하셨어? 태현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래. 미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거리의 현실을 아는, 우리가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데려올 거야. 가을이 서울의 나무들을 황금색과 붉은색으로 물들일 때 새로운 길 재단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건물은 성동구 중심부에 있는 개조된 오래된 공장으로 산업적 건축과 현대적이고 따뜻한 공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미래는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다. 갓 18살이 된 그녀는 이제 수백 명의 노숙 청소년들의 현실을 바꾸겠다는 약속을 한 조직을 이끄는 인생 최대의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긴장되니? 강태우가 넥타이를 고치며 물었다. 개관식에 초대된 손님들이 도착하고 있었다. 조금요. 미래가 인정했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매만지며. 하지만 좋은 의미의 긴장이에요. 마치 중요한 일이 일어나려는 것 같은 느낌이요. 메인홀은 중요 인사들로 가득 찼다. 정치인들, 기업인들, 언론인들. 하지만 미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다른 이들이었다. 새 옷을 입고 빛나는 박할머니, 그리고 이제는 재단팀의 일원이 된 그녀의 옛 손님들 중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 준호, 윤서, 유나, 태현은 손님들 사이를 자신감 있게 돌아다니며 카나페를 서빙하고 새로운 길 재단의 목표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들을 보는 사람은 1년 전만 해도 그들이 육교 밑에서 잠을 잤다는 것을 상상도 못할 것이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렸다. 새로운 길 재단의 상임이사 김미래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기대에 찬 침묵이 홀을 채웠다. 미래가 무대에 올랐고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시작했다.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1년 전 저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인도에서 잠을 잤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공 스토리로서가 아니라 우리 도시의 거리에서 매일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대표하여 서 있습니다. 미래가 말을 이어갈수록 모든 사람의 주목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재단의 프로젝트들을 설명했다.
임시 쉼터, 직업훈련 과정, 심리상담과 법률 지원, 모두 거리 생활의 실제 필요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고안한 것들이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을 거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계속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자신만의 길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홀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다. 눈물, 미소, 포옹이 군중 사이에 퍼졌다. 이것은 단순한 축하 이상이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약속을 새롭게 하는 순간이었다. 태양이 서서히 성수동 공원 위로 지면서 하늘을 오렌지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일 때 미래는 친구들, 그녀가 선택한 가족을 바라보았다. 그들 각자는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여기까지 이끈 힘과 결의도 지니고 있었다. 미래는 그 모든 도전과 가능성을 안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그것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 뒤에 올 모든 이들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면서 거리의 소녀에서 영감을 주는 리더가 된 미래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 이상이었다. 그것은 연민, 인내 그리고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리고 이렇게 서울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새로운 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희망, 변화 그리고 사랑의 더 많은 장을 약속하면서 10년이 지났다. 그 운명의 밤 이후로 10년, 그리고 서울은 축제 분위기였다. 새로운 길 재단은 10주년을 기념하며 올림픽 공원에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 정부 관료부터 전직 노숙자들까지 이 10년간의 변화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메인 무대 위에서 이제 28세가 된 미래는 자부심과 겸손이 섞인 표정으로 군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그녀의 여정을 함께한 주역들이 서 있었다. 강태우, 준호, 태현, 쌍둥이 윤서와 유나,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박할머니. 연설을 준비하면서 미래는 그들을 여기까지 이끈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첫걸음, 그녀는 거리에서의 날들을 떠올렸다. 골판지 위에서 자고 작은 그룹과 함께 생존을 위해 싸우던 때,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던 박할머니의 친절은 어두운 시기의 희망의 등대였다. 전환점, 한강뷰에서의 그 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이 강태우의 주목을 받아 그녀와 친구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꾼 순간. 적응과 성장, 강태우의 저택에서의 첫날들, 문화 충격, 김여색에 배운 예절 수업들,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는 결심, 재단의 탄생, 새로운 길 재단의 창립, 오래된 공장을 거리의 청소년들을 위한 희망의 중심지로 변모시킨 과정, 도전과 극복, 이수진이 주도한 명예훼손 캠페인으로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뻔했던 위기,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그들의 진정한 본질을 보여줄 기회로 바꾸었는지, 확장과 인정, 시장으로부터 사회정책자문위원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아 그들의 영향력과 임팩트를 확대한 일, 예상치 못한 화해, 이수진과의 놀라운 화해, 그녀가 귀중한 동맹이 되어 모든 이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한 일, 개인적 성장, 그룹의 각 구성원이 어떻게 자신의 소명을 찾았는지, 준호는 경영에서, 태현은 기술 분야에서, 쌍둥이들은 음악에서 항상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전국적 영향, 재단 모델을 다른 도시들로 확장하여 전국에 걸쳐 지원과 기회의 네트워크를 만든 일, 현재와 미래, 10년 후 새로운 길 재단은 사회 변화의 모델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이니셔티브에 영감을 주고 있었다. 미래는 그녀의 여정을 함께한 동료들을 바라보았다. 그들 각자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이제 재단의 최고 경영자가 된 준호 사회기술 프로젝트를 이끄는 태현, 음악으로 치유하고 영감을 주는 윤서와 유나, 여전히 조직의 심장인 박할머니, 그리고 처음부터 그들을 믿어준 멘토 강태우. 마침내 마이크를 잡았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10년 전 우리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는 세상을 꿈꿨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재능을 개발하며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미래는 잠시 멈추고 군중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익숙한 얼굴들을 보았다.
재단의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삶을 바꾼 사람들, 한때 그녀처럼 거리에서 살았던 사람들, 우리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편견과 싸워야 했고 때로는 실패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다양성에서 나옵니다. 우리 각자의 이야기, 우리의 상처와 승리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의 동료들을 향해 미소 지었다. 준호, 태연, 윤서, 유나. 우리는 함께 거리에서 살아남았고 이제는 함께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할머니, 당신의 따뜻한 커피와 더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우 회장님, 당신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주셨습니다. 미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5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는 20개의 직업훈련센터를 열었고 100개 이상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 취업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우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전국으로 확대되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성과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되찾은 눈빛에서, 다시 꿈꾸기 시작한 마음에서, 그리고 서로를 돕는 손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래는 마지막으로 군중을 둘러보았다. 오늘 우리는 10년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미래의 연설이 끝나자 공원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서로를 껴안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다. 이것은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니었다. 이는 희망과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축제였다. 축하 행사가 계속되는 동안 미래는 잠시 무대 뒤로 물러나 숨을 골랐다. 그때 그녀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우리 꼬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박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미래는 할머니를 껴안았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의 커피와 친절이 제게 희망을 주었어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넌 네 안에 이미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 난 그저 작은 불꽃을 지펴준 것뿐이야. 그들의 대화는 강태우의 도착으로 중단되었다. 이제 은퇴한 그는 여전히 재단의 자문 역할을 맡고 있었다. 미래야,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네가 그날 밤 한강뷰에서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야. 미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에게 기회를 주신 분은 회장님이에요. 저를 믿어주셨죠. 강태우는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았던 거야. 그게 바로 이 재단의 힘이지. 그때 준호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미래야, 기자들이 너와 인터뷰하고 싶어 해. 그리고 시장님도 만나고 싶어 하셔. 미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10년이 지났지만 때로는 여전히 모든 관심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것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알았어. 그녀가 대답했다. 함께 가자. 그들이 무대로 돌아가는 동안 미래는 잠시 멈춰 서서 축제의 광경을 바라보았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 이 모든 것이 10년 전 그녀가 꿈꾸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여정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거리의 소녀에서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기까지.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기회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래는 미소를 지으며 무대로 향했다.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준비가. 축제의 밤이 깊어갈수록 올림픽 공원의 불빛은 더욱 밝게 빛났다. 미래는 무대 위에서 내려와 친구들과 함께 걸으며 그들이 함께 만든 변화를 천천히 음미했다. 준호, 태현, 윤서, 유나, 그리고 박할머니와 강태우, 그들 모두가 이 놀라운 여정의 일부였다. 우리가 정말 해냈네. 준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약간의 놀라움이 묻어 있었다. 아니, 미래가 대답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의 찬 빛이 반짝였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어.
아직 우리 앞에는 갈 길이 멀어. 그들은 잠시 멈춰 서서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한때 거리에서 살았던 청소년들,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젊은 성인이 된 그들의 모습에서 미래는 희망의 빛을 보았다. 함께라면, 태연이 말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윤서와 윤아가 고개를 끄덕였고 박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강태우는 미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네가 자랑스럽구나, 미래야. 넌 단순히 너 자신의 삶을 바꾼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어. 미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여전히 가끔 그 작은 골목에서 추위에 떨던 소녀를 떠올렸다. 그 소녀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우리 모두가 해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갈 거예요. 함께. 밤하늘에 불꽃이 터지기 시작했고 그 빛은 마치 그들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 같았다. 미래와 그녀의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다. 어떤 도전이 와도 그들은 함께 맞설 것이다. 새로운 길을 만들며 희망의 등불을 밝히면서 서울의 밤하늘 아래 새로운 길 재단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것이다.